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9일 연속 달려주다가 또 주춤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하락 전환하는 거 아닌가 좀 우려를 나타냈거든요.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CPI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 좀 시장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시장이 급하게 상승을 하다 보면은 일단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필요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400선에 좀 부딪히면서 약간 쉬어가기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쉼없이 달려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이번 주부터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가 되면은 뭐 저도 용돈을 드리지만 손자 손주들 이제 용돈 드리려고 일단 돈을 좀 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추세가 좀 꺾였다기보다는 조금 쉬어가기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로봇이라든지 콘텐츠 좀 움직였던 종목군 위주의 개별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특징 섹터들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들이 또 두드러졌는지 화면 통해서 세 가지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주요 TV 제조기업들인 삼성과 LG전자가 OTT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또 관련주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안에서도 수혜를 받는 섹터가 많죠. 순환매가 어디로 가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GDP가 나왔었죠. 목표치인 5.5%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또 꼽아봤습니다. 팀장님, 요즘에 OTT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삼성과 LG까지 또 편승을 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삼성가를 바탕으로 만든 게 아니냐 그런 말도 했었는데 이제 또 삼성이 직접 그런 재벌집 같은 OTT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긴 한데 이러한 기업들이 OTT 시장에 진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삼성이라든지 LG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때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 OTT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캐시카우로 이 부분을 좀 더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경우는 TV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TV나 가전제품 수요가 좀 안 팔리고 있어요. 작년과 대비를 했을 때도 좀 안 팔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물가라든지 금리 인상 나오게 되면서 TV를 저도 좀 바꾼 사람을 본 지가 오래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한번 바꾸면은 다시 한 번 또 안 바꾸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캐시카우로 OTT 플랫폼을 키워서 광고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콘텐츠 판매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요지인데 일단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넷플릭스와는 좀 다릅니다. 수익 구조가.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유료로 이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광고를 시청해야지 공짜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광고 수익을 좀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 유저가 10년이 넘었었는데 사실 그 삼성 TV 플러스라는 게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요. 네, 지금 이제 찾아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 시청 기간이 약 2년 전과 대비했을 때 2배 넘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시장 성장성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웹 OS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 대비했을 때 광고 수익이 약 10배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대기업이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비슷한 예시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삼성이 로봇 시장에 뛰어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봇 시장이라든지 테마라든지 관련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대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삼성과 LG전자가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기대해볼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관련 이슈로 알로이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알로이스가 이 셋톱박스 관련한 업체라고 하던데 이와 다르게 또 알로이스 말고 잡아볼 만한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셋톱박스다 보니까 사실 삼성과 LG전자의 주력 TV다 보니까 네. TV에서 설치할 수 있는 셋톱박스와 연결지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로이스라든지 탑코미디어 쪽에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되었었는데 네. 사실 이런 OTT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은 콘텐츠 섹터에 좀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알로이스뿐만 아니라 네. 비슷한 재료로 뉴라는 종목이 좀 좋은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이런 이유를 보게 됐으면 콘텐츠 섹터라든지 그 콘텐츠 제작사 쪽에 좀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는 게 OTT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콘텐츠 제작사의 가치가 증가를 한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그 삼성 TV 플러스를 봤는데 제가 이제 앱을 설치를 해서 봤어요. 네. 그런데 끌리는 드라마라든지 뭐 없더라고요. 새로운 드라마 같은 게 없나요? 네, 새로운 드라마 같은 거 없고 그냥 거침없이 하이키라든지 너무 오래된 드라마 아닌가요? 뭐 구해줘 홈즈라든지 네. 사실 좀 그렇게까지 흥미가 있는 드라마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냥 내가 봤었던 웨이브라든지 넷플릭스를 보지 굳이 삼성 TV를 안 보겠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쪽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 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특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팀장님은 어떤 쪽으로 보세요? 네, 저는 여전히 콘텐츠 섹터 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토픽 종목으로 꼽고 있는 게 신작이 대기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신작 대기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제가 기억은 무슨 별들에게 물어봐야 했나 일단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일단 뭐 대작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더 글로리도 굉장히 많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글로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점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을 인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국내 제작사에서 업계 1위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히트친 구작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IP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OTT 플랫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OTT에 판매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은 더욱 배가 될 수가 있다.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도 넷플릭스에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웨이브에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삼성 TV에 판매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잘 만든 드라마 하나면은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점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거기다가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봤을 때 주가 위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위치를 한번 봤을 때 전저점 대비했을 때 좀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꺾였을 때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낮다. 거기다 콘텐츠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다가 지금 주가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성과 LG의 OTT 진출 소식에 따라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동안 튼튼한 제작 능력을 보여줬던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자라고 또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하는 AI 관련주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정부에서 AI 기업을 육성한다라고 했었고 그때 또 급등을 했는데 사실 또 어제부터 이런 AI 관련주가 수급이 좀 약해지지 않나 싶어서 오늘 조정받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또 구글이 AI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또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련주가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시장의 관심이 계속 이쪽으로 집중이 될까요? 아무래도 계속 이쪽 시장으로 관심이 가는 게 대기업의
뭐 정책 대기업의 지원이라든지 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AI 쪽에서 관련해가지고 좀 수급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데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로봇 섹터 안에 AI가 속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5G라든지 6G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관련 부분이 지속적으로 로봇 섹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섹터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AI 사이클이라든지 봤을 때 시장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로봇 시장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로봇 산업은 계속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로봇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투자 이후로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세가 꺾이지 않는 한 로봇 섹터는 계속 순환매 흐름이 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된다면 로봇 섹터 중에서도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 텐데 사실상 지금 로봇 섹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지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면서 로봇 sek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 봐야 되는 점이 첫 번째로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가 두 번째로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이슈가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AI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는 있지만 또 크게 보면 로봇 섹터 안에 AI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로봇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될까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유한 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사실상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투자 이슈가 있었을 때가 3만 원대였는데 지금 6만 원대가 상승을 한 모습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2배 넘게 성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매수를 진행하려면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거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CB 발행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100억 원 규모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도 보유자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봐야 될까요? 일단 로봇 쪽에서는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지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SPG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SPG요? 네, SPG. 네. 배터리 생산 원가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이다 이듯이 로봇 쪽에서는 엔진이라든지 감속기 쪽입니다. 일단 SPG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로봇 산업이 확대가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엔진이라든지 감속기 쪽에서 관련된 부분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SPG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주가 위치에는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여전히 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올랐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조금 눌렸을 때도 계속 담아봐도 된다. 특히 눌리면 눌렸을 때 계속적으로 담아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를 찝어두셨고요. 관련 부분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SPG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로봇주를 보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두 가지 섹터 저희가 파헤쳐봤고요. 또 오늘 눈에 띄었던 다른 이슈들이 많았죠. 저희가 주제 3가지 또 뽑아봤습니다. 네, UAE가 운영하는 국부 펀드들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시작된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이슈 한번 들여다볼까요? UAE가 운영하는 국부 펀드가 한국의 기업에 40조 원을 투자한다. 또 그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빅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그만큼 받쳐주질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비슷한 이슈입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배에서 크게는 막 3배, 4배까지 간 종목군들이 있었잖아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의 반면에 UAE 관련했을 때는 시세가 그렇게까지 크게 분출하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원전이라든지 방산 쪽에서는 일단 기대감이 먼저 소멸되고 나서 시세가 좀 금방 꺾였거든요. 그만큼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굉장히 크게 있었다 보니까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아니면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늦게 나오지 않나라는 부분까지 엮이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탔지만 약보합권으로 마감한 삼성 엔지니어링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경제 뉴스를 보면은 UAE가 키워드로 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도 음봉 전환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음봉 전환을 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사실 탄소 배출권과 UAE 관련해서 연결을 짓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땐 친환경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친환경 쪽으로 보게 된다면 탄소 배출권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더 볼 수가 있는 그 친환경 쪽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쪽에서 좀 더 집중해 보시는 것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에 약간 약보합권으로 좀 끝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주가가 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보니까 사실상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사가 나왔고 일단 수주를 따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일단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그에 따라 주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수주를 따냈습니다. 추가적으로 UAE 관련해서 기대감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수주를 따낸 것도 이전에 수주를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그 수주가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주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수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는 카타르라든지 알제리라든지 요르단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수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 받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받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UAE라든지 네옴시티 그리고 중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가지고 가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태양광은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죠. 앞으로 UAE 관련해서 어떤 수주 뉴스가 나오는지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여러 가지 이슈들 파헤쳐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